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동입니다. 최영동 멘토님, 예, 휴가 다녀오셨어요? 예, 평일날은 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니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네.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단 가까운데 캠핑 요새 또 유행이 되니까 예. 1박 2일로 잠깐 좀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또 취미가 같으시네요. 저도 이제 캠핑을 다녀왔었는데 지난주 연휴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예. 비가 좀 부족했었는데 이번 주는 계속 비가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날씨가 이제 우리가 봄에서 여름으로 오는 장마가 뜸하더니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닌가. 예, 제2의 2차 장마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많이 좀 남부지방은 또 많이 좀 비 피해가 좀 많으셔가지고 그러게 한편으로 또 말입니다.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자, 비는 내렸지만 우리 시장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 막상막하 투맨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영동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2050포인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205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이 재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들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장을 또 살려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전일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자체가 너무나 좀 하방 쪽에 강력한 배팅이 좀 일어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4,800계약 정도가 좀 진입이 되면서 20포인트, 21선 위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기존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00포인트, 2090포인트를 넘기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국내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재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부정적인 흐름들은 아닙니다. 기존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 1900선에서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벨업 시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50포인트 선에서의 지지력 확인이 재차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방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상방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최근의 시장 자체에 대한 뭐 노이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물론 반가운 소식들은 있습니다. 투신권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기관 쪽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 속에서도 희망 섞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두 메이저 수급 자체가 일관된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워낙 좀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2050포인트 21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셔도, 가담을 해보셔도 좋은 장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을 좀 기다려야 하는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9월달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하루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로 넘어가서요. 코스닥 증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일단은 코스피 증시보다는 조금 더 빠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증시가 2100포인트, 이제 천장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싼 고점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까지 일단은 발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따라 들어가는 흐름들은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시장에서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IT 부품주들, 특히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애플과 더불어서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이제 출시 모멘텀들이 불거지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다 소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코스닥은 누가 끌어올릴지, 이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면서 양시장 바라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 우리나라 증시의 전체적인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뭐 설명이 청산유수입니다. 자, 저도 이제 오늘장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오늘 주말인데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우선 거래소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의 선현물 매수가 있었는데,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코스닥 주봉입니다. 코스닥 주봉을 보면 밑에 제가 검정색으로 선을 끊었는데, 이게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2012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었는데요. 최근에, 자, 6월 달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지수가 어찌 보면 박스권이죠. 강했던 흐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장의 코스피에 대한 에너지는 분명히 아주 강하다. 이거는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화됐다는데 우리가 좀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오로지 유럽계만으로도 우리 지수는 2200포인트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 유럽계가 지금 6월달 985억, 그리고 7월달에 한 8,9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월달 외국인들 전체적인 매수가 한 4조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미국계가 굉장히 7월달, 8월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과 중국계에도 자금도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의 자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풀이 굉장히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어떤 홀로 이 매수만으로도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요. 코스닥은요, 지금 이번 한 달간은요, 분명히 이제 거래소보다 강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전고점 부근에 다 왔어요. 그죠? 전고점 부근까지 왔는데 문제가요. 이거죠. 아까 이제 거래소하고 좀 다른 흐름은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에너지라기보다는 지수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시장의 에너지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박스권, 즉 전고점을 돌파시키기에는 일정한 테마만으로는 안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음원 가격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전에는요, 게임주들이 또, 상승을 많이 시켰죠. 근데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는 코스닥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하기에는 분명히 좀 부족하다. 다른 종목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다시 한번 좀 재밌는 현상이 요즘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지수는 분명히 2050포인트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막상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LG화 IT 쪽이나 그리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도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어요. 최강주는 좀 괜찮았죠. 통신주도 지난주엔 강했지만 이번 주 또 약한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막상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종목들은 핵심 블루칩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 외국인들끼리의 자금 충돌이 나타나면서 절대적으로 어느 한 주자가 강하게 치고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반면에 이제 최경환 경제팀의 효과에 힘입어서 내주주들이 대거 랠리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음식료라든지 섬유유복 같은 경우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도 업종의 특수성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꾸준하게 상승해 왔다는 것이고 그거는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외국인과 그리고 철저히 기관 중심의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조금만 사더라도 수급 부담이 있기 때문에 툭툭툭 튀면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들 종목이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요 항상 돌아오는 것이고 시장은 분명히 순환매 흐름 속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핵심 블루칩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또 블루칩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 그리고 강력한 현금을 남기지 않는 매수 배팅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그럼 다음 주 전략 한번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으세요. 이제 현금 없이 강력한 베팅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일단은 뭐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트로이카, 기존의 시장을 2,100포인트까지 강력하게 올렸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잠시 쉬어가는 사이에 여타 이제 실적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군들에 의해서 시장 자체는 일단은 뭐 탄탄한 지지력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최경환 노믹스를 뭐 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부동산 경기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건설 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타 기존에 끌고 왔었던 뭐 유통이라든지 소비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금융주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잭슨홀 미팅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각국의 세계 경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매파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으면서 시장을 좀 짓눌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은 다소 좀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중시에는 뭐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2,1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 한 주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했었던 대형주들에 대한 랠리가 다시 한번 순환매 관점으로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종목군들이 서포터가 되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저도 뭐 100% 동감하는 바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의 숨고르기 국면들 아니면 이제 그동안에 쉽게 말씀드려서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빠졌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지라는 여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쪽과 관련된 IT 부품주들, 휴대폰 부품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정말 끊임없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강력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시장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 위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로이카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상당히 조금 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 상승까지도 엿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한 번쯤 같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응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이 연출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하고 의견이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요, 일단 지금 시속 게임에서 거래소 강세가 저는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지금 지난번에 코스피 랠리가 보일 때 코스닥이 쉬었다가 코스피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의 충돌, 그 속에서 코스닥이 또 랠리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 된 주체가 어디냐면 코스피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가 달려가게 되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시장적인 측면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거래소 측면에서는 저평가가 이제 부각된 이제 핵심 블루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측면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방금 이제 우리 최영도 멘토님께서 말씀해 드리다시피 이 트로이카군 건설은행 증권 같은 종목들은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가격대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군들이 또 강세를 보이게 되면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 그래서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코스닥이 좀 쉬고 코스피가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종목별로 지수가 쉬게 되면 테마라는 이런 흐름들은 좀 작고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각자가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장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장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주들 화면으로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핫 종목입니다. 핫 키워드 첫 번째 종목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오늘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 네오이즈 인터넷 왜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왔죠? 예,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1차적인 상승 흐름들은 게임이 만들어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상한가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음원의 음원 가격의 정상화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확정적인 내용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천병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 음원 가격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싸게 지금 음악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음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가장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네오이즈 인터넷은 또 개별적인 또 이슈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톡과 연계된 카카오 뮤직을 출시를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과의 연계될 수 있는 그 소통 채널 자체가 워낙 좀 밀접하게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강력한 이 같은 음원주 중에도 불구하고 같은 음원주임에도 불구하고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늘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좀 기염을 좀 토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 보시게 되면 12,0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죠. 이러한 부분들을 최근입니다. 7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돌파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 이 업황 자체가 부실하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의 하락 추세를 두드려 맞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흐름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갭으로 뚫어버리죠. 이 갭으로 뚫어버린 이후에 추세적으로 직전 고점까지 더 넘겨버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많이들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일단은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이 소위 얘기하면 이제 고가놀이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고가놀이 패턴에서 거래량이 점진하게 죽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었던 매수자들에 대한 이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맥점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자의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한 그 상승 추진력을 발휘하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주봉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인 부담감들을 전혀 인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장중의 변동폭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한번 좀 권유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정말 지금서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잘 공부를 해보시고 잘 연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반기에 이 음원 관련된 종목군들은 굳이 네오이즈 인터넷뿐만 아니고 여타 로엔이라든지 KT 뮤직이라든지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이러한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심 있게 하반기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 탑픽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이즈 인터넷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죠. 무엇보다도 뭐 음원 가격인 상한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카카오 뮤직뿐만 아니라 구글 캐스트입니다. 이 구글과의 합작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밸류 측면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보시죠. 밸류밴드입니다. 실적 가지고 만든 지표죠. 지금의 상황을 좀 체크해 보면은요, 이 적정가 수준에서 좀 머물다가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이 올라간 게 바로 이제 구글 이야기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음원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단계 올라가고 있죠.
순간적으로 이 적정 주가에서 강한 배팅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는 이 고평가 영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바로 실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많이 상승한 부분 이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 절대 불가하고요. 아직 이제 상한가가 붙었다는 것은요, 이미 탄력이 붙어서 시장이 적정한 밸류로 움직이기보다는 철저히 수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일단 18,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언제든지 다시 되돌림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오늘장 핫 키워드 종목은요,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자, LG생활건강도요, 모처럼 만에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LG생활건강 전망과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LG생활건강 기존의 여타 이제 소비 관련 종목군들 아니면 화장품 종목군들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실망시킨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일단은 뭐 하락 추세를 멈춰내고요. 바닥에서 이제 상승하는 턴어라운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은 2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에는 정상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오늘자의 단기 입형, 그러니까 기존의 입형 자체가 역배열됐던 부분들을 조금 올라서는 모습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자를 기준으로 해서 3.75% 상승했고요. 51만 2천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이 종목까지 끌어올리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은 60만 원대에 대한 고점 형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조정세를 받았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구간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 추세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락 추세의 기존의 저항 라인이겠죠. 이 저항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했었던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하락 추세의 상단까지 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이후에 이 라인 자체, 이 저항 라인 자체를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소비 경제에 대한 소비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경제가 정상적인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종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는 하나의 품목만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화장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필품도 마찬가지로 있을 겁니다. 이 생필품들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품목 자체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제가 말씀드렸듯이 51만 2천원, 52만 원대를 강력한 흐름으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순간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 예단하시기보다는 다음 주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종목군들보다 조금 좀 지켜보시면서 관심도를 조금 높여올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핵심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이 내수 품목이죠. 내수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최근 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가격 조정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매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실적에 따른 적정 주가 밸류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밸류 밴드입니다.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 서울경제 TV를 보시는 분들 전부 다 무료로 오픈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실적을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만든 차트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자, 중간 부분이요. 중간 부분을 잘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선이 쭉 내려오는데 여기 가운데까지 보겠네요. 보시면은 여기는 하향 국면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요. 여기 돌파할 수가 없어요. 돌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실적이나 시장의 기대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뭐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가를요, 한 60만 원 정도 잡아도요, 크게 무리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 본격적인 기대감뿐만 아니라 적정한 주가를 찾아가는 흐름들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좋은 포인트에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장 핫키워드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이야, 이 뭐 모처럼 만에 오늘 뭐 아주 강했어요. 이제 비행기 드디어 뜨는가요? 비행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대한항공입니다. 그동안에 정말로 눈물겨운 한파를 좀 맞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시원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7.42%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업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에 뭐 항공 물량이겠죠? 예, 물동량 자체가 워낙 좀 적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자의 분석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7.42%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께서 아니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자의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일단은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빠르게 좀 올랐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대한항공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겠죠. 일단은 원화 강세 진행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그 원유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안정화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 자체는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엔화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엔화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강점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의 가격 지지력 자체가 확인이 됐다는 점은 일단은 좀 고무적이다. 한 가지는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우연곡조도 많고요. 감자까지도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뭐 역별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바닥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심들은 한꺼풀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36,000원입니다. 4만원대로 돌파를 하는 직전 고점이겠죠.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뭐 개인들이 사지 말라고 해도, 외국인들이 사지 말라고 해도, 기관들이 사지 말라고 해도 사셔야 되는 종목으로 변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자의 7.42%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이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바로 직전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잘 안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뭐 앞에서 말씀해드렸지만 이 환율 측면이라든가 유가 안정이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 그룹 자체, 한진그룹 자체의 어떤 그 유동성 부분이 있었는데 한진에너지의 SO일 지분 매각으로 일단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었죠. 2조 가량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일단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단행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이었고요. 자, 무엇보다도 3분기는요. 이 해외 여행객 수요가 가장 많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기가 이 화물 부분의 안정과 함께 더불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대한항공도 왜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지는 항상 실적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재무제표를 통한 밸류밴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역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이 떨어졌던 국면이죠. 바로 이 국면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때 가격이요. 거의 4만원 가격이죠. 그렇지만 적정 주가 밴드가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는 확산 올라가다가 한 템포 쉬고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기업의 실적은 터닝 포인트를 이미 통과를 했다. 주가도 역시 바닥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향해서 달려가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이제 적정 주가까지 가요. 한 39,000원 정도 됩니다. 적정 주가 대비 아직도 10%의 저평가 국면을 남겨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39,000원 안착 이후에는 다시 54,500원까지도 도전하는 흐름이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절대 오늘 올랐다고 해서 팔아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오늘의 강세가 이제부터 나는 달리겠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정한 주가로의 평가를 이제부터 받기 시작하는 첫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섣불리 밀입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4만원 넘어갈 까지는요, 절대 매도할 부분 아니고 매수 타이밍만 잡아가는 게 이 종목에 대한 바른 투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 나서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8월 22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8일 쌍용차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7,860원에 마이너스 6.1%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엔 최영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 편입됐는데요. 오늘자 STS 반도체 4.83%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3.5%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정동욱 멘토의 테크윙이 22.7%로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요. 3위는 이상로 멘토의 영원무역이 22.6%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4위는 최영동 멘토의 STS 반도체가 13.5%로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5위는 정동욱 멘토의 한국전력이 12.9%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63.9%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94.2%로 현재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79.3%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박종형 멘토가 25.4%로 순위를 빛내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막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다음 시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2주 만에 찾아왔습니다. 강력한 히든카드 오늘도 가져왔는데요. 저의 히든카드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하시죠. 저희 포트폴리오가요, 쌍용차 매도되었고요, 마이너스 6%, 그리고 삼성정밀화의 마이너스 2.3%, 삼성중공업도 마이너스 1.9%, 현대차 마이너스 2.4%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는 지난번 이제 탄력 둔화, 그리고 탄력 둔화긴 하지만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가지고 있다. 자동차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데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관계로 제가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이 매도 포트폴리오에서 빠져나가긴 하지만 아마 이때가 바닥일 것이고 이제부터 올라갈 것이다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 가격 이하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터닝 포인트가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 요거 바로 채우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보니까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아깝습니다. 한 종목 빠져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CJ 대한통운이 저희 이제 지난주에 이익 실현되었죠. 예, CJ 대한통운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17만 5천 원, 순간적으로 17만 5천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 실현되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나왔는데 이거 빠지고 나니까 전부 다 파란색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파란색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파란색이 될 종목들이냐? 전혀 아니다. 왜냐면 전부 다 무엇을 베이스로 했습니까? 실적을 베이스로. 밸류밴드를 통한 실적과 시장 인정 가치를 넣어서 만든 종목이죠. 이들 종목들은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는요, 순간적으로 저평가가 나올 수 있어도 항상 저평가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많습니다. 외국인 많고 기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 주가로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시장의 충격들 그리고 수급에 대한 순간적인 꼬임들 여러 가지 액션들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그대로 기조 있는 투자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CJ 대한통운은요, 일단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충분한 이 정도면 이익 실현해도 될 만한, 그리고 3분기에 택배가격 인상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정밀화학인데요.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좀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라서 지금 같이 쉬고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팔아야 될 종목인지 사야 될 종목인지 바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어떻습니까? 이게 적정 주가 수준이 떨어졌다가 상승으로 이미 돌아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런 순간적인 돌발적인 가격, 그리고 지금 아래 밴드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요. 손바뀜도 일어나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중심 이동 왔다 갔다 순환 매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순간적인 하락이니까요. 이런 하락에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종목들이 수급이라든지 순간적인 대내외적 흐름들 그리고 순환 매속에서 쉬어갈 때는요. 그냥 느긋하게 조금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던져줌이 나중에는요, 매집이 강화되고 더욱더 높은 수익률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요. 5만원 될 때까지는요, 역시 매도 안 하겠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갈 듯 안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삼성중공업이에요. 자, 워낙에 경기 민감주이다 보니까 지금 언더슈팅이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언더슈팅 된 상황이 지금 한 4개월째. 이 언더슈팅이 6개월 넘어가는 경우는요, 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삼성중공업의 이런 가격을 볼 수 있는 확률은요, 1%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분명히요, 새로운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LPG선, 즉, LNG선 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해양 플랜트들, 분명히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걸 많이 남겨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가나 싶었죠. 근데 여기 안에서 들다 보면은요, 창구들이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좀 뭐냐면, 같은 외국인 내에서도요, 미국계 창구에서 유럽계 창구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유럽 경기가 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의외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1%대가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유럽의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이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이 다시 부상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들을 놓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중국과 한국의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바로 소재 민감주들의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삼성중공업요. 아마도 다음 주에 굉장한 상승 탄력을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강력히 보유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삼성중공업에 이은 또 핵심 포인트 종목이 바로 이제 현대차입니다. 승부주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차 거의 최고의 승부주로 꼽은 종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밸류가 분명히 지금 적정 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계속 밑단에서 있죠. 근데 분명히 보시면은요. 실적과 시장의 인정 가치가 이만큼 증가되고 있는데 주가는 밑에 있다. 이거 뭐냐면요. 누른다고 보시면 맞아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매집이 강화되고 있는 자리고요. 환율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그것도 이제 지난 이야기죠. 거기에 비해서도 주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이번 장세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번 장세를요. 둘로 쪼개서 지난번 6월 달부터 말씀해 드렸습니다. 1차 랠리와 2차 랠리가 있을 것이다. 그 1차 랠리가 7월 달에 나왔죠. 8월 달 지금 중순까지 쉬고 있죠. 이제부터 다시 2차 랠리가 시작되는데 1차 랠리와 2차 랠리. 자, 2차 랠리는 더욱더 강력한 장이 나올 건데 그 2차 랠리의 주도주는요. 자동차, 조선, 에너지, 건설, 은행, 증권, 화학, 철강 이것들 빼고는요. 2차 랠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 군들이 만들어내는 장세 핵심 주가 분명히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될 수밖에 없으니까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 발 뻗고 편안히 그냥 주말 보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의 히든카드 종목 좀 풀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무엇일까요? 초이노믹스입니다. 초이노믹스가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트로이카네요. 자, 세 번째는요. 지방금융지주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초이노믹스. 최경환 팀의 지금 경제정책은요. 내수부양이죠. 내수부양이기 때문에 이 내수와 가장 밀접한 경기 선행지수와 밀접한 종목은요. 트로이카가 뭐죠? 주식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트로이카가 왜 트로이카인지를 아시는데 최근에 하신 분들은 사실 트로이카라는 의미가 한 20년째 사라졌어요. 이 트로이카가 건설, 은행, 증권인데 왜 트로이카냐? 80년대 말에요. 이 종목들이요. 제일 많이 한 10배씩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IMF 때요. 이들 종목들이 전부 다 100원짜리 동전주였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500원, 은행 500원 막 이랬어요. 그들 종목이 워낙에 쌌잖아요. 건설주는 200원, 300원 즐비했었고요. 이들 워낙에 싼 저가 대형주 중에서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한번 사면 갈 때는 또 무진장 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좋아한 이 트로이카. 80년대 드라마 보면 정윤이, 그죠? 이 트로이카, 같이 이제 맥을
넣어둔 종목인데,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이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건설, 은행, 증권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 그랬죠. 여기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어떤 거였냐면 두 번째 키워드요. 들어올 것까지 말씀해드렸네요.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마분 히든 카드 부분은요, 아까 설명해드렸던 게 이 지방 금융지주라고 그랬죠. 그럼 지방 금융지주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개 안 됐죠. 뭐 제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우산은행 이들 중에 하나다. 근데 가장 많은 이제 변화가 지금 최근에 생긴 지방 금융지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히든 카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히든 카드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BS 금융지주입니다. BS 금융지주. 자, BS 금융지주. 이게 무슨 종목이죠? 예, 부산은행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산은행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증권 전문가 처음 이제 제가 시작을 했을 때가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첫 세미나를요, 제가 부산하고 대구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제가 농담이 아닌 진담인데, 농담처럼 들리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어떤 거였냐면, 부산에 세미나 할 때 그랬거든요. 부산 사람은요, 주식 투자 할 거 없다. 무조건 부산은행 사가지고 가져가라. 고향 사랑이 돈도 벌어줄 것이다. 대구 가서는 그랬어요. 대구 사람도 주식 투자 할 필요가 없다. 대구은행 사세요. 그때의 가격이요,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최근에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정성이죠. 그 무엇보다도요, 경남은행의 인수의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요. 이 기업의 실적을 완전히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요. 바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요. 3분기가 1,400억 정도로 예측이 되고, 단기 순이익이 1,000억이니까요. 올해에서 가장 좋은 수익은 바로 3분기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장 보시면은요. 역시 밸류밴드 측면에서도 이런 실적이 반영되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고, 이제요. 적정주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익률 게임에 나서야 될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됩니다. 전략 종합해 드리면은요, 우리 매수 가격 볼까요? 16,500원이면 아주 훌륭하고 매력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목표 가격은요, 1차 목표가입니다. 19,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BS 금융지주, DBGB 금융지주 모두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요, 현 시점에서는 BS 금융지주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후의 히든카드는요, BS 금융지주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다소 좀 아쉽죠. 수익률이 마이너스 0.5%. 자, 일단은 뭐 이 종목을 점검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보시죠. 77,000원입니다. 오늘 제가 매수했던 가격이 77,4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400원 정도의 일단은 뭐 하락세를 좀 보여줬다. 이 부분들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철강주를 말씀 좀 드리면서 그동안에 인기의 뒤안길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가는 좀 다소 좀 심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죠?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연일 하루도 빼지 않고 강력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타 코스피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좀 보여줬던 한 주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상승을 하고자 하는 힘 자체를 좀 응축시킨 한 주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예측이 될 대표적인 대형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요, 그대로 강력한 홀딩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DS 반도체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매수시켜드렸던 자리,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거죠. 밑꼬리를 잡아보자. 강력한 밑꼬리를 한번 잡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 그리고 SSD, 신개념 저장장치에 대한 수요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500원의 강력한 상승 흐름들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오늘자 마찬가지겠죠. 4.83%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3,500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2014년도입니다. 올해죠. 올해 초에 고점 자체를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동반했죠. 그렇다고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데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겠죠. 그와 더불어서 매물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추천드렸던,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던 4,500원대까지의 매물 공백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최근 들었던 신규 매수세 3,690원까지 끌어올렸던 이런 수급 주체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시킬까요? 아니죠. 조금 더 한 단계 더 눈높이를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4,500원 그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 히든카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회사 상장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자, 세 번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초이노믹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회사 상장입니다. 자회사 상장. 자회사 상장. 자회사 상장하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에 숨겨놨었던 관련된 기업이, 이 동사와 관련된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사례들로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현재 주가에 도움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가 어떤 차트일까요? 종목은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회사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레벨업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 종목은 바로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작년도 말 기점으로 해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심심했습니다. 이 종목도. 하지만 인터파크 INT라는 종목이 상장을 앞두고 나서 2개월, 3개월 전부터 주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다.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두 번째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자, 최근 증시에서 지배구조,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번 주도 마찬가지로 핫하게 움직였던 지배구조와 관련된 롯데그룹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대차 상당히 좋았죠? SK 관련된 그룹주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삼성과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은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로 움직였던 이 삼성 관련된 종목군들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힌트 굉장히 큰 게 하나 나갔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이노믹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초이노믹스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최경환 경제총리죠. 경제 튼튼 민생 탄탄입니다. 자, 이 단어 하나로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초이노믹스 핵심은 그겁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입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통해서 소비경제 활성화, 우리나라 증시의 내수 경기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그 핵심적인 사항들만 기억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될지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렸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예, 삼성물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 다 부합되죠. 일단은 자회사의 상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내용들이죠? 어떠한 내용들일까요?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부정책 수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는 뭐 그런대로 잘 맞춰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심심했었죠.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심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그 연간 수주 계획이 한 30%도 채 안 되는 수주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100% 채우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좀 강력한 수주 드라이브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주 로일이 대기가 되어 있고요. 사우드, 리야드, 메트로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에 수주를 하지 못했던 수주 자체를 하반기에 소위 얘기해서 몰빵으로 몰아서
진행을 시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첫 번째 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회사 상장입니다. 삼성 SDS 상장 모멘텀입니다. 오늘자에 아마 관련된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생각 외로 빠르게 상장할 수 있다라는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자의 크레두 종목군들이 이제 후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고 나서 관련된 기업군들이 다시 한번 섹터가 정해지면서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지속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정부 쪽에서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미니 부양책이겠죠. 미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음 주에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그런 호재들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취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삼성물산은 다음 주에 핵심 사항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주들이 굉장히 조금 안 좋았죠. 요번 주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업 시켰죠.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55,000원대에서 80,000원대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숨지겨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박스권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선으로 보시게 되면 외인들의 순매수세거든요. 왜 살까요? 외인들이 왜 살까요? 이 종목을. 뭔가 있기 때문에 사겠죠? 자, 실적적인 부분들 체크됐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자회사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진행을 시켜본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삼박자가 딱 떨어지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입니다. 73,600원.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 보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주봉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전 고점까지 90,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대형주가 막바로 뭐 소위 얘기되는 이제 작은 종목군들과처럼 직각으로 움직이는 90도, 45도 각도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5,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한 번쯤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는 8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스권이죠.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박스권 70,000원대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약발이 먹히지 않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0,000원대를 하향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가로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 좀 드리면서요. 자, 오늘 요번 한 주를 마감을 하는 히든카드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다음 주 더욱더 좋은 종목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수익 내려오세요!